어, 그래서 이제 이게 특정한 구조 표현들이 한 단원에서만 국한돼서 가르치거나 혹은 이제 연속성이 없이 뚝뚝 떨어져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문장 구조에 대한 감각 형성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일단 문장 구조에 대한 감각이 기본적인 아주 초보적인, 그러니까 어차피 초등에서는 뭐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만 그런 구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말을 만들어낼 건데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동일한 구조들이 여기저기 너무 흩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은 뭐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그 아까 채팅방 채팅에서 이제 그 넣어드린 그 파일을 열어 보시면 이제 그걸 아실 수 있을 건데 가령 3학년 교과서를 보면 What's this 단원하고 Is it a bear 하는 단원 그다음에 11단원 이제 2단원, 4단원, 11단원에 What color is it? 다 같은 구조죠. 1단원에 I'm Jim 하는 거하고 She's my mom 역시 다 같은 구조고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이 5가지 문장이 전부 주어, 비동사, 명사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부는 아니더라도 전자의 세 형식, 부자의 두 형식 뭐 이런 거는 좀 연이어 배치하거나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블락으로 해서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서 가르치는 이런 게 있어야 문장 구조에 대한 감각이 길러주는데 효과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너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문장을 그냥 각기 암기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4학년에 보시면 이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What time is it 하고 What day is it 다 두 논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같은 구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타임 대신에 데이 하나만 넣으면 같은 바로 말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뭐 타임 데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먼스도 들어갈 수 있고 데이트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간단한 어떤 단어 대치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툭툭 떨어져 있으니까 구조 감각이 전혀 생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교사가 상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나란히 배치해서 같이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거고요. 현행 교과서가 또 학년 군으로 제작되고 있으니까 3학년에 있는 What color is it? 또 4학년으로 가져와서 What time is it? What day is it? 뭐 병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은 이제 물론 이제 멀리 보면 교과서를 제작할 때 뭐 한 학년에 같이 배치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교과서가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언어학을 전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비동사가 너무 많습니다. 초기 처음 영어를 시작하면서 비동사부터 익히면 사실은 부작용이 꽤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보다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는 일반 동사를 굉장히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먼저 비동사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연결사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개념이 형성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이제 어순감각이 잘 안 익혀지겠죠. 우리 가끔 학생들 뭐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도 그러는데 비동사를 무조건 집어넣고 보는 그런 오류들이 꽤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 영어 시작하면서 비동사부터 배워서 생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경우 자동사보다는 또 타동사를 먼저 접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제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갖춘 소위 삼형식 문장이 영어의 기본 어순 감각을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잠재의식 속에서 누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본능적으로 그 주어와 목적어를 잠재의식적으로 찾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그 문장의 구조에 대한 감각이 잘 익혀지죠. 뭐 근거는 이제 언어학에서 세계 언어들 어순을 따라서 유형 분류할 때 당연히 요 주어 동사 목적어 세 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상 행동을 보면 대상이 없는 자동적 행위보다는 대상이 있는 타동적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밥을 먹고 책을 보고 뭐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타동사 행동들이죠. 따라서 영어학습 초기에는 비동사보다는 일반 동사 그중에서도 타동사의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동사 문장보다는 타동사의 문장이 아이들에게도 훨씬 쉽습니다. 감각적으로, 의미적으로 다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비중을 보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52.5%가 비동사고요. 일반 동사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단원은 모든 교과서가 비동사 문장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처음 일반 동사가 등장하는 3단원은 모두가 마치 담합한 듯이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센ten스 주어를 갖추지 않은 거고요. 타동사는 각 교과서마다 딱 2개씩, 이것도 역시 모두 동일하게 2개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 like와 have입니다. can you 단원의 경우 모든 교과서가 자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ss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역시 자동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less가 let's 주말로 해서 이게 주어로 인식되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요. 결국 영어의 어순 감각을 익히기에 효과적인 단어는 전체 단원 중 딱 두 단원밖에 없습니다. like를 다루는 단원하고 have 동사 다루는 단원하고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조 감각, 어순 감각 터득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동사가 또 더 높습니다. 61%고요. 39% 일반 동사는. 그래도 이제 타동사 사용은 4학년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가장 많은 동사들이 사용되는 단원이 이제 현재 진행형 단원하고 하루 일과 같은 습관에 대한 문장을 학습은 단순 현재형 단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일반 동사가 그에 다르지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비동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 4학년 군의 이제 전체적인 특성을 해보면 어순 감각, 구조 감각을 효과적으로 기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동사의 비중이 일반 동사에 비해서 이제 너무 과하게 높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비중, 특히 타동사의 비중을 좀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타동사로 된 그 문장이 어린아이들이 누구든지 사실은 초기에 익히기에는 가장 쉽고 또 어순 감각도 빨리 익혀지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타동사 문장들을 시작 단계인 앞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문장 구조 감각이 익혀지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이 조금 말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몇몇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다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면 그럭저럭 아주 쉬운 문장은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뭐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줄곧 의사소통 기능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언어 형식 우선이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한 구조들이 너무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구색을 갖추는데 너무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구조, 유사한 구조가 이렇게 다뤄지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또 기능의 다양성과 병을 놓고 있는 얘기고요.
EFL 환경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기본적인 문장을 생성해내는 감각을 최대한 빨리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뭐 영어 문장들을 일일이 외워가지고 외우기도 어렵거니와, 그거 우리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수업, 뭐 혹은 그 학원이 조금 다닌다 하더라도 그 문장들이 쌓여서 잠재의식에서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래서 문장 생성 감각을 기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과서를 구성을 하면서 빨리 길러지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 형식의 실러버스, 현재의 그 실러버스는 사실상 기초적인 구조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교과서 구성은 제가 볼 때는 ESL 환경에서는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그냥 직수입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우리 환경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출량도 적고 공부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어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기초적인 문장 구조에 빨리 익숙해져서 최소한의 문장 생성력을 갖추는 것이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한 구조들이 모이도록 배치하여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비동사보다는 일반 동사, 특히 타동사를 전면 배치해서 문장 구조 감각이 빨리 익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제가 볼 때 이제 현행 교과서의 전체적인 문제는 문장 구조 패턴이 잘 드러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보이도록 제시가 돼야 되는데, 구조 패턴이 잘 안 들어가니까 모든 문장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패턴이 잘 드러나게 제시를 하고 그 패턴에 주목하게끔 설계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닌 것이,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이러면 당연히 의사소통 기능이 묻고 답하기이기 때문에 WH 퀘스천, yes, no 퀘스천, 그 다음에 긍정문, 부정문, 이 언어 형식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즉 문장의 앞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들은 거의 하나 예외 없이 뒤에 like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만 집중하도록 활동들이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주목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3, 4학년 같은 경우 사실은 목표 표현이 주로 3문장, 많아야 4문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4차시 동안 잘 못 익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이들이 익혀야 될 부분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목적어에만 자꾸 주목을 하게 되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음식 이름 몇 개, 과일 이름 몇 개만 남아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EFL 환경에서 어린 학습자들이 심리를 잘 이해할 필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즉 그 아이들이 흥미 유발,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영어 기본 구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될 교과서 제작은 언어학적 특성을 좀 우선으로 하고 그에 맞춰 의사소통 기능을 정하는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이제 또 연관된 많은 그 단기 기억 문제, 이런 이제 그 인지과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 교과서 재구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에는 책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